네. 다음에 제가 앵콜을 또 요청. 자, 이분은 저희가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여태까지 우리 이 기술을 지켜오고 기술을 키워온 배경과 그 다음에 지식을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나오실 때 사실은 이분은 경호가 필요한 분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저희가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을 해주시고 표정과 그죠? 환호, 박수 동시에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의 보배이자 대한민국의 보배 강대일 박사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ABCL 강대일상무라고 합니다. 바쁘신데 또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동영상 1분짜리 저희 회사 기술을 소개한 동영상. 지구상의 대부분의 물질을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소재의 특성이나 성분, 이런 성질들을 파괴시키지 않고 각종 나노 입자별로 제작할 수 있는 세계 유일무이한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 짧은 동영상에서 여러분들 뭘 보셨습니까? 전자 반도체, 항공, 우주산업, 식품, 화장품, 시멘트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 에이펙셀 나노기술이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경제대국 과학강국 일자리 무한대 창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혁명 기술로 21세기 신문명을 연다. 2019년도 노벨 과학상, 이제 노벨 과학상, 물리학상, 생리학상, 화학상을 뜻하고요. 이 3개 부분을 이제 종합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노혁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한 줄 한 줄이 엄청난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요. 경제 대국이라는 뜻은 뭐냐면 미국, 일본, 중국 뒤에 우리나라가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미국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경제 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과학 강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그 미국의 우주선이라든지 또는 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거의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그 과학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인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수출 강국으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돌아가면 일자리는 무한대로 창출이 됩니다. 자, 그런 기술이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주제로 해서 이제 깊이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노혁명 기술로 21세기 신문명을 연다 이 표현인데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조 방법 이건 이제 역사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두부 만드는 거, 화장품 제조 기술,
또 우리가 반도체 제조기술이나 우주선 만드는 제조기술이라든지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현존하는 제조기술은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이 뒤에 혁명이라는 말을 풀 수 있지 않습니까? 나노기술로 혁명을 이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왜 나노기술을 선점해서 21세기 경제와 과학을 주도하려고 한 이유가 현존하는 제조기술을 다 무형지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노 산업이기 때문에 이 나노 산업에 세계 제패로 손이 끊어지고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정말 총성 없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진국보다 저희 에피셀 기술이 무려 30년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런 기술을 제가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노벨 물리학상에서 또는 노벨 의학상, 노벨 화학상 분야에 이제 노벨상이 거의 무의미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보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희가 만약에 노벨상을 목표로 해서 도전하는 회사라면 절대 노벨상, 과학상을 안 빼앗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여기서 계속 무한대로 새로운 신기술들이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해서 원자, 분자, 소재들이 A와 B와 결합해서 새로운 신소재를 만들고 또 B와 C와 D를 결합해서 또 기상천외한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끼친다든지 에너지, 기아 문제, 질병 또는 무병장수 이런 환경 이런 분야의 인류의 수분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키를 에이펙셀이 거머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벨상은 인류에게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공헌도가 크냐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에이펙셀 기술로 인해 가지고 노벨상 수상 부분에서는 계속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 에이펙셀만 노벨 과학상을 세 가지를 계속 해마다 받는다면 사실 노벨상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소개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혁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끈다고 그랬는데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AI 기술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빅데이터도 현재 저희 에펙셀 입장에서 봤을 때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아닙니다. 기초에 불과합니다. 나노 세계에서 얼마나 무궁무진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직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빅데이터 하는 건 압니다. 그냥 아직도 초보 단계 수박에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을 제 소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생명공학 쪽이나 또 기계공학이나 또는 이제 화학 분야 제철소의 급속 탈환 기술 용광로에 전 세계 제철소가 만들어진 지 500년이 됩니다.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용광로가 만들어진 덕분에 자동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이 용광로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샘물 1톤 나오는데 슬래그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샘물 찌꺼기라고 하고 샘물똥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 포스코의 협력에서 근무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런데 이 샘물똥이라고 하는 슬래그라는 이것이 용광로에서 샘물을 뽑아낼 때 워낙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쏟아지느냐면은 하루에 10톤 담프 트럭으로 약 1200트럭 정도가 매일 쏟아집니다. 샘물똥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현재 포항제철이 굉장히 광활한 땅에다가 공장을 지어져 있습니다. 포항제철, 광양제철이. 그런데 그 바다를 그 샘물똥이 나오는 걸 가지고 다 묶어서 땅을 넓혀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활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활용하느냐면은 이게 나무입자처럼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샘물보다 부가가치 더 높아집니다. 그거는 탈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황이 3%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급속도로 탈환을 시키자면 용도가 개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데 이 산화 마그네슘의 특징이 뭐냐면 수분이나 습기를 받아들이면 자기가 체적 팽창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래로 어떻게 시멘트 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제가 그걸 기술을 500년 역사에 최초로 개발해가지고 투자자를 제가 당연히 구하러 다녔겠죠. 물론 포스코도 투자하려고 광양제철소 소장이 또 광양제철소 안에 공장을 만들자고 이렇게 제안까지 하고 신일본 제철도 그리고 미국 US 제철도 제안이 많이 왔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재 우리 회사에 근무하시는 전무님이 포스코 투자정책실에 근무를 하셔가지고 포스코가 새로운 아이템이 떠서 여기에 우리 포스코가 투자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걸 핵심적으로 이거 검토하는 과장으로 계셨어요. 현재 저희 에피셀 전무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무님하고 저하고는 친분이 친하다 보니까 투자도 좀 구해달라. 그랬더니 왜 대기업들은 우리하고 저하고는 안 맞으니까 투자 좀 구해달라 했더니 현재 오늘날에 여기까지 기술을 축적을 시켜온 우리 에이펙셀 대표이사 김청자 대표이사님을 30년 전에 제가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기술 이력은 회사 영역을 보시면은 회사가 한 21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먼저 실험실 차원에서 또 한 5년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여기 이제 자본과 그리고 에너지와 또 나이를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 보시면 KBS 9시 뉴스, 이 KBS 9시 뉴스는 어떤 내용이 나온 거냐면 본 방송에 나온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인수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인수 작업을 할 때 우리 에이펙셀이 가진 기술로 대한민국을 일자리 창출 경제대국 과학강국으로 가는 초석을 해서 이걸 프로젝트를 짜려고 경제대국 과학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 짜려고 하는 그 내용이 중소기업청 서울 여의도에 중소기업 중앙회 거기 회장님이 저희를 소개해가지고 KBS 9시에 뉴스가 나오도록 하고 이것이 또 대통령 인수위에 이 정보가 전달해서 직접 전달하고 그 뒤에 또 후속 미팅도 계속 저희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일이 이제 진행이 안 됐었는데 사실 그 박근혜 정부나 또 이명박 정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저희가 많이 이제 정부 쪽으로 많이 연결이 돼서 진행하다가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뒤에 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왜 이런 엄청난 기술이 왜 정부하고 매칭이 안 돼 있고 왜 일반 삼성, LG나 또는 우리나라 대기업들하고 왜 연결이 돼서 하면 엄청나게 이게 속도 빠르게 나갈 수 있었는데 왜 안 될까?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KBS 하우스 뉴스 나오고 7시 뉴스 또는 뉴스의 광장이라든지 MBC 하우스 뉴스 데스크나 TV 조선이나 이런 이제 일반 메이저급 이런 언론사들이 많이 이제 노출되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이 텍셀 네 글자 쳐서 보시면 아마 맨날 며칠 동안 검색해도 다 못 보실 겁니다. 워낙 정보들이 많이 저에서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저희 회사가 정말 이러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 이게 내용과 말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적인 내용을 조금 많이 이제 삽입을 했었고요. 이게 지금 2018년도 8월 29일 뒤쪽에 혹시 잘 들립니까? 제가 잘 약한 것 같아요.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 이제는. 근데 뒤에 계시는 분 잘 안 들리면서 가만히 앉아 다 아시는 분들인가? 네. 이제는 잘 들립니까? 예. 예. 가까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8년도 8월 29일 날 나노혁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끈다는 이런 주제를 해가지고 약 한 500여 명이 모인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주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노웅래 국회의원,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이분이 이제 축사하시고 최도자 보건복지위원회 강사님 의원이 축사하시고 마포구청장이 축사하셨는데 여기 오늘 행사 끝나시고 마포 합정역 2번 출구 쪽에 가까이에 저희 회사 천연 나노과학관이 있고 제가 거기에 근무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은 이제 많은 분야의 전자반도체를 비롯해서 한국 우주산업이나 또는 화장품이나 식품산업계에 많은 소재들을 저희들 나노 소재로서 만들어놓은 진열 디스플레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포구청장님께서 저희가 노벨상을 받으면 마포구의 그 도로를 에이펙셀 거리로 만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보고 마포구로 떠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2018년도 11월 22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됐죠. 자, 그리고 우리 김천대 FSF 대표가 한국 노벨 물리학상 이제 인정하는 그런 메달 수여식을 하는데 여기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그 5만 5천 원짜리 그 저희 식사를 대접했었어요. 그런데 5만 5천 원짜리 식사 그 밥그릇 수가 1,300개 나왔습니다. 이런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김무성 의원님이 계시고 또 박지원 의원님이 계시고 또 노웅래 의원님이 계시고 여야를 아울러서 저희가 어느 한 다음 쪽에만 초청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야를 아울러서 다 이렇게 초청했는데 사실 이런 개인 회사의 행사장에 이런 김무성 의원, 박지원 의원이랑 노웅래 의원 이런 정말 우두머리급을 오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뒤에 보시면 빨간 그 유니폼을 입은 데가 이렇게 보이게 뒷자리에 저기 저분들이 누구냐면 서울 수도경비사령부 군악대입니다. 서울 수도경비사령부 군악대가 이렇게 이제 참석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연주 반주를 해주고 그런 아주 행사를 장하게 치렀고요. 저희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김천대 제 대표 대비사님이고 이분이 한 30년 동안 엄청나게 투자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아주 깊이 잘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이분이 없었으면 나노 이 기술이 태동이 안 됐을 겁니다. 30년 전부터 이렇게 많은 자금 투자를 하신 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이는 분이 한국 노벨 재단의 이자 총재님. 이분 여성부 장관 출마했던 분이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축사는 대한민국에서 한번 제일 잘하실 거예요. 정말 대단한 여성입니다. 이분하고 같이 지금 이제 정계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의학계 그다음에 또 이제 화학계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추천서를 노벨 후보 그 추천서를 다 받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이 시간에 또 그걸 다 이제 많이 활동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이제 스웨덴에 직접 가서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이제 소개 활동을 이렇게 펼쳐나갈 겁니다. 자, 이제 21세기는 나노혁명 시대입니다. 16세기에는 바다를 지배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20세기에는 우주를 지배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나노기술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혹시 이 글자 세 줄 되는 글자 뒤에서 잘 안 보이죠? 왜냐면 어느 정도 글자가 보이는지 따라가 제가 안 보이는 건 그냥 넘어가야 되니까. 보입니까 글자? 뒤쪽에. 대충 큰 글자만 제가 읽으면서 제가 나갈게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그 표지에 나오는 책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나노기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제조기술은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이제는 경쟁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다 선진국들이 나노에다가 해답을 찾으려고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30년 동안 아직도 그런 수준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 나노혁명 시대이고 왜 21세기는 나노기술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세계를 지배하면은 경제대국 과학과국 그대로 다 이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현존하는 모든 제조기술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겁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회사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받고 있는지 제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우리가 롤렉스 시계 잘 알잖아요. 롤렉스 시계가 이런 말 합니다. 야, 99%가 다 가짜야. 롤렉스 시계 나와 있는 건 99%가 가짜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1%는 진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기술 분야에서 롤렉스 시계가 아니고 기술 과학 분야에서 다 가짜다 하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가짜라는 뭐냐면 세계 최고가 아니다는 그 뜻입니다. 세계 최고가 한 개라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99%가 가짜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여기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1%를 지금 듣고 계시는 자리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2004년도 10월 15일 매일경제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냐면 한국 먹여 살릴 신기술을 한눈에 보는 데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신기술에 누가 1등을 뽑혔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현재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에펙셀이 1등을 뽑힌 겁니다. 삼성은 몇 등이나 2등을 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2등으로 뽑히고 저희 에펙셀이 1등으로 뽑힌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글자가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과학기술원에 있는 기술도 있고 또 쭉 밑에 들어가 보니까 도시가스 있고 그다음 자동차 부품 연구원에도 나온 기술들이에요. 전자 부품 연구원도 나오고 이제 뭐 영남대학교도 나오고 자동차 부품 연구원도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32위가 있습니다. 1위부터 32위까지 32위가 누구냐면은 입자 강가속기 상공대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몇 대 안 됩니다. 입자 강가속기를 응용한 기술이 32위를 받았습니다. 저희 에펙셀은 1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위가 삼성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2위가 테크홀드인데 저희 회사 옛날 이름이거든요. 예, 대표이사하고 모르는 그대로인데 회사 이름만 바뀌어진 겁니다. 에펙셀로. 예, 테크홀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회사인데 저희 회사가 1위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1위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뭘 넣냐면요. 저희가 1위를 뽑혔는데 협상이 들어온 겁니다. 한국을 먹여 살릴 신기술에 이름도 없는 회사가 1위가 되면 우리나라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세계적으로 얼굴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양보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좋은 계약을 하자. 삼성전자하고 좋은 계약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계약해서 우리는 빨리 우리 기술을 확산시키고 보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1등 자리를 양보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그래서 저희가 2등이 됐는데 이 기술도 보면은 이 삼성전자가 1등을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현재는 옛날에 벌써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전히 세계에서 최고로 독보적 기술로 지금 저희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자원 기술 표준원에서 저희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것을 평가서입니다. 이 평가서인데 정부에서 평가를 할 때 나노 전문가들이 저희에서 방문합니다. 나노 전문가들이 방문할 때 뭐를 가져오냐면 유황 돌로 그리고 무기질 유황 가루. 여러분 요즘 식이 유황 많이 들어보셨죠? 식이 유황은 흡수가 잘 돼요. 그런데 돌로 되는 무기질 유황 가루는 독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걸 법제화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든 아니면 오리를 통해서 2차 매개체가 유황을 먹고 오리털 다 빠지죠. 그래서 거기서 유기화를 시켜가지고 안전하게 해서 우리가 유황 오리를 먹으면 그 유황을 먹게 되니까 유황은 어떤 성분이냐 알을 따뜻하게 해줘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물을 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을 따뜻하는 그런 약재이기 때문에 유황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돌로 된 돌멩이로 된 무기질 유황가루 밀가루 정도 입자의 유황가루를 가져와서 300남 입자로 만들어 보랍니다. 교수님들이. 그러면 염산에 넣으면 1에서 5나노 정도 됩니다. 염산 돌멩이를 염산에 넣으면 1에서 5나노인데 그래서 나노는 1나노, 5나노, 10나노 만드는 것보다 100나노, 200나노, 500나노, 900나노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 만들 수 없는 사이즈 제시한 거예요. 300나노짜리로 만들어봐라 유황가루를. 그래서 저희가 300나노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평가를 나왔느냐면요. 국내외에서 전 세계적으로입니다. 국내외에서 다른 기업에서 개발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입자를 정확히 하는 이런 제조 기술 분야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도 누구를 평가할 때 굉장히 아끼는 표현입니다. 어느 교수님, 전문가들 입에서 이게 최초로 시도되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런 평가 잘 안 해줘요. 그런데 저희들 기술은 아낌없이 이런 표현을 다 해주는 겁니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들 제품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70세 노화된 뼈가 70세 노화된 뼈가 20대 뼈가 가장 튼튼한 뼈거든요. 20대 뼈로 다시 되돌아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100% 사기처럼 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제품을 저희가 엄청난 걸 개발해가지고 어저께 ICO에서 이제 투자에 참여할 분들이 중국 청도에 이 제품을 연간 5억 병씩 제조하는 제조 공장 현지를 방문을 했었어요. 예, 며칠 전에 한 20, 30년 정도 현장 방문을 하면서 거기 투자한 회사가 국태그룹인데 이 국태그룹은 연간 작년에 한 20조 원 정도 매출을 올리면서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우리나라 기업 대기업들 매출 기준 순위를 쭉 제가 검색해 보니까 현대제철이 작년에 19조 2천억이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거기가 저희한테 투자를 해서 현재 중국 청도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5억 정도 됩니다. 그 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저희가 연간 원료 수출 기술을 만들죠. 저희가 원료 수출하는 것이 약 한 1조 2천억 정도 연간 수출액이,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지분을 저희가 45%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 확보에는 그 숫자를 매출 기준하면은 약 12조 원 정도 매출이 되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이익의 45%도 가져옵니다. 원료 팔아서 돈을 벌고 거기 또 매출에서 또 이익에서 또 저희가 45% 가지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또 독점도 안 줬잖아요. 이런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기술과 제품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 제품에 지금 여기서 이제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제가 이 화면에서 이제 크게 띄워서 보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미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전 세계가 에픽셀 이 나노 소재 제조 기술만큼은 모방을 할 수 없다. 모방이 안 된다. 아무리 모방을 하려도 모방을 할 수 없다. 제가 오늘 우리 미국에서 우리 사업하는 비즈니스 하는 그 사장님 거기 참석하셨는데 이분이 어제 제품 하나 들고 와서 야 우리 에픽셀하고 비슷한 거 더 좋은 부자지 나쁘지 않는 그런 제품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사업하기 힘들어졌다 해가지고 그 샘플을 내가 가져오라 했거든요. 그래서 샘플을 가져왔는데 제가 어제 밤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100% 가져오라고 100%. 근데 일반 사람들은 절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그 우리나라 시약처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 시약처에서가 이 모방이 불가능한 제조 기술을 만들었다고 이 제품에다 그런 광고를 쓰게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시약처에서 이걸 검증할 때 그냥 시약처 직원들만 검증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해외, 세계 나노 전문가들에게 다 자문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모방이 안 되는 기술이나 뒤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모방이 안 된다. 그런데 1년, 2년, 3년 후에 만약 유사한 기술이 나온다면 시약처에서 모방이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광고 쓰도록 승인하겠습니까? 절대 안 해줍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저희가 벌써 사용한 지가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3건을 다시 또 받았어요. 계속 점검 대상이 되거든요. 15년간 계속 모방 불가는 이 자리를 저희가 지금 지켜오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 최초라는 이 내용, 어떤 제품도 세계 최초라는 광고를 제품에 못 씁니다. 왜냐? 시약처에 가져가서 어느 의약품 당뇨 치료제다 아니면 고혈압 치료제다든지 아니면 홍삼의 어떤 특수한 가공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계 최초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세계 최초라고 광고를 승인해달라고 내잖아요. 그러면 시약처에서 노해됩니다. 왜? 세계 최초는 내일은 아닐 수가 있다. 그리고 5년 후에 1년 후에도 더 좋은 게 개발될 수 있지 않는가. 개발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조건 세계 최초고 가장 앞서가고 뒤에서 못 따라와요. 그런데 그러면 시약처에서 뭐라는 거랍니까? 당신들만 머리 좋으냐. 전 세계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된다고 아예 퇴전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는 제품에 세계 최초라는 광고 쓰잖아요. 자,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광고, 이 제품의 뒤에 보면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광고를 쓰거든요. 아니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가 시장에서 멸치 장사를 지금 20년 동안 하는데 멸치 먹으면 뼈 튼튼해지지 않느냐. 그리고 우유 메이커들은 다 뼈를 튼튼하게 했었다는 광고 암암리 다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멸치 100마리 드셔도 한 마리도 흡수가 안 됩니다. 우리 소장의 흡수관 구조가 이게 나노파이프입니다. 직경 1마이크로메타.
단변기가 1마이크론에서 10마이크론 정도인데 단변기 한 개 탄소알레닌 입자가 그 탄소알레닌 입자 단변기 한 개 입자로 이 수호장 흡수가 영양이 분해되러 들어가는 그 통로에 막혀버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 수호장의 이 용봉한 흡수관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씹어 드셔도 흡수가 잘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전복이 수술하고 난 뒤에 환자들 회복하라고 죽을 선물하고 전복을 선물하잖아요. 그런데 전복 흡수가 1%도 잘 안 됩니다. 그럼 저희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전복을 말리지도 않아요. 말리지도 않고 그냥 바다에서 그냥 잡아가지고 그 상태로 만입자를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전복의 그 향이 기가 막히게 납니다. 영양 하나도 파악이 안 되고. 그러면 전복죽을 끓일 때 방법이 틀려야 되거든요. 맨죽을 끓이고 그 다음에 깡통에 우리 전복 가루 있는 거 아니면 접으로 된 거 치약처럼 짜가지고 똑 떨어뜨려야 되는지 아니면 분말로 된 걸 한 숟가락 떠가 맨죽에 흩어가지고 전복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고 전복의 모든 모습을 다 먹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바뀐다. 제가 전복 하나만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지구상의 대부분의 물질을 다 그렇게 성분 파괴시키지 않고 만드는 기술을 저희 백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카피되지 않도록 특허에도 저희들 노출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이 광고는 반드시 시약체에서 나빠진 뼈가 다시 좋아진 뼈 구조로 되는 임상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광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를 내놓는 회사가 제약회사가 지구상에서는 하나도 없다 것입니다. 유일하게 저희만 자료를 그것도 한두 개 아니고 엄청나게 시약체 가면 저희 회사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약체 가무심의위원회 같은 자료.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저희가 다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 제품에 모방이 불가능하다. 세계 최초다.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남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광고를 제품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약청 가무 심의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가무 심의에서 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 승인 내줘야 될지. 괜히 잘못 냈다가 시약청 보청으로부터 타기를 받아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시약청에다가 이런 가무 문구 사용하도록 올라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데 시약청 보청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에이펙셀 우리 김창자 대표는 정말로서 훌륭하신 분 한번 박수 한번 그래서 조금 더 한 단계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국내의 나노 소재 분야의 특허 출원 동향을 특허청 자료입니다. 2009년도 특허청 자료에 보시면 이 가지색으로 되어 있고 22%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부채꼴 그림 있는 게 저희 에이펙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이펙셀이 한국 특허 나노 분말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주요 출원인의 특허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특허 출원 건수가 많은 출원인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에이펙셀의 특허 출원이 21%입니다. 국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18%겠죠. 한국과학기술원이 18%고 또 여기 보시면 16% 이제 여기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9%거든요. 이 9%는 누구냐면 LG화학. 여러분 잘 아시죠? LG화학이 9%. 그 다음에 광주과학기술원 또 서울대학교 이쪽이 다 9%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21%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저희들은 조그마한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출원 건수가 있는데 특허를 낸 것도 얼마나 더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앞서가는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이런 것을 끌어가지고 자료를 보고 설명하셨고요. 자, 이 내용도 또 엄청난 겁니다. 이게 뭐냐면 72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해마다 1년 한 차례씩 하는데 미국의 IFT 푸드 엑스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가장 대규모의 최대 식품과학 전문 박람회입니다. 이 IFT 이 조직위원회가 각 조직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100개 나라에 100개 국가에 1,000개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해가지고 저희 회사가 몇 등을 했는지 아십니까? 네? 1등. 네. 1등 안 하면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100개 나라의 1,000개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 갔을 때 누가 가는 거랍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다 갔습니다. 삼성, LG, 롯데, 뭐시 다 갔는데 1년에 한 차씩 가는데 이 상태가 이겁니다. 이 상태. 이게 대한민국에서 72년 동안 저희가 그러면 대기업들이 우리 회사에 마포 합정역 2번 출구에 저희 나노과학관에 와가 이게 딱 있는 거 보고 그냥 기절합니다. 기절해요. 자기들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가는데 참관했는 것 가지고 자기들 보호한다는 거예요. 참관했는 거. 보호하는데 우린 참관했는 1000개 기업들 중에 우리는 1등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뭐 몇 개가 있는 게 아니고 72년 동안 유일하게 우리 회사만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이 우리 미국 에이전트가 이렇게 이제 상태를 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IFT 과학기술조직위원회에 이제 이때 당시에 이분이 이제 물러나고 이분이 다시 이제 조직위원회 끌어오는 회장이에요. 전임 회장, 이제 신임 회장인데 제가 그걸 그냥 기억하려면 잘 못하잖아요. 웃는 거 보고 제가 기억합니다. 물러나니까 인상이 좀 그렇고 이제 밝은 얼굴이니까 이분이 이제 사기 좀 그렇구나 하고 저는 안 그래도 기억할 게 복잡하게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원래 2018년도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걸 받아놨더니 그날 행사장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세계 글로벌 제약에서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협상하기 위해서. 난리 났죠. 근데 조건들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는지 뒤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미국 FDA에 이 나노기술로 이제 우리가 정식 의약품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로, 신명한 치료제로, 우울증 치료제, 신경안정제, 근육통, 관절염. 이 우울증 치료제 아니십니까? 약국에 가시면 우울증 치료제 달라고 주잖아요. 그게 진주분말이에요. 진주분말. 진주분말은 칼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굴껍질이고 굴껍질은 40% 정도 되는데 C의 칼슘 성분이 진주는 굉장히 칼슘 성분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진주 분말로 칼슘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과다량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전한 굴껍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울증 치료제, 신경안정제, 근육통, 관절염, 월경통, 뼈아픔, 성장 촉진제. 오늘 여기는 그 자료가 없는데 키 잘 큽니다. 그래서 어릴 때 키가 자기 친구들 중에 제일 작았는데 6학년 때 제일 큰 뒷번호 끝번호로 졸업한 그리고 이제 골프 현재 골프 선수 이런 아가씨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또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선진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에이펙셀하고 나노 소재 제조 기술력을 보시면은 일단 미국, 일본, 러시아나 소련, 러시아나 그 독일이나 이런 쪽은 선진국은 현재 그르마 수준입니다. 나노 기술이 그르마 수준이고 한국은 나노 기술이 아직 연구실에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나노 기술을 만들었다, 나노 기술을 만들었다는 것은 가짜가 아니면은 미국이나 일본서 그냥 도입된 기술입니다. 그런데 독보적으로 진짜 독보적인 그런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우리나라에 아직 없습니다. 대학교도 없습니다. 각 대학교마다 지금 나노과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나노 기술을 보유한 대학교 교수나 그런 건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은 아직 연구실에서 못 나오고 에이펙셀은 어느 정도냐면은 이미 나노 기술에서 천장 보이죠. 미국이 바닥에 개미처럼 기어다니고 안 보인다 그러면 우리 에이펙셀은 이미 천장에 딱 붙어있습니다. 기술처럼. 그러니까 개미가 천장에 올라가면 못 올라가요. 아무 쫓아올라도 30년 차이 나니까 한 세대입니다. 우리 세균이 한 세대가 얼마 들어갑니까? 30분이 세균은 30분이 한 세대예요. 그런데 사람은 30년이 한 세대예요. 한 세대를 앞서가는 게 1년, 2년 앞서가면 저희가 미국이나 일본에 취급당합니다. 그런데 30년이 앞서가기 때문에 쫓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가만히 있습니까? 저 우리 김천재 대표님이 얼마나 알토란 같은 투자에는 정말 과감하거든요. 우리 투자에 대해 가면 과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훨씬 앞서간 기술, 현재 우리가 내놓은 기술 외에 훨씬 앞서간 기술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30년 후에 나타나면 그때 또 내놓기 위해서 준비를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절대 미국이 나사가 미국 우주센터가 뭐 중국 러시아 우주센터가 아무리 우리 기술을 따라가려고 해도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나 그런 세계적 기업들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줄 서가지고 오겠죠, 그죠? 오는데 왜 안 되느냐 그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가 70대 노인일 때입니다. 70대 노인일 때고 여기는 20대 때 가장 튼튼할 때가 20대 때거든요. 태어나서 20대까지 뼈가 튼튼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뼈가 약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연골도 다 없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골반에 많이 넘어져가지고 빈판에 넘어지든지 계단에서 넘어졌다 여기가 이렇게 부셔지면은 1년 안에 사망률이 10명 중에 9명 됩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골다공증이 굉장히 겁나는 질병이에요. 네. 자, 근데 이런 노화된 뼈가 20대 뼈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개발했잖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그 자료들이 제가 뒤에 다 보여드립니다. 네. 자, 어떤 ICU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가상화폐를 발행한다고 그랬더니 사기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이상 잘 그렇게 조심조심 그렇게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이제 대폭발할 때가 되었는데 왜 대폭발할 때 직전에 와가지고 ICU 한다니 뭐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뭐 하고 왜 그러느냐고 막 전부 반대했어요. 예. 그런데 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부하고 교수회가 하면 우리는 무조건 국제과제를 다 됩니다. 그래서 정부 자금 무제한대로 다 밀어줍니다. 문제는 뭐냐? 거기에 검토하는 분들은 누구냐? 나로 전문 교수들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뒤에 또 나옵니다.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상상 초월합니다. 예. 야, 나라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 노화된 뼈가 이렇게 다시 이런 젊은 뼈로 돌아오게 SCI 우리 국제 논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정말 그 SCI 검토하는 교수들이 엄청 놀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피가 다시 만들어지죠. 다시 만들어내는 피에 뭐가 있습니까? 줄기세포 있죠. 그 줄기세포가 망가진 연골세포를 복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폐가 망가져 있어요. 그러면 이 세포를 다시 생성시키는 것도 칼슘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젊게 건강히 오래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 숙제를 저희가 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는 이제 우리가 생쥐를 가지고 마우스 실험을 해보잖아요. 근데 또 임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국내에 있는 칼슘 매출 1위 회사 가면은 다른 나라에 더 좋은 제품 또 있잖아요. 그럼 그런 비교 대상에서 저희가 실시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세계에서 가장 매출 1위를 올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거기 제품하고 우리하고 경합 붙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붙어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국에 있는 데이터들은 못 믿겠다. 한국에 있는 데이터 못 믿는다. 왜 가짜로 얼마나 사기치는 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러면 미국에서 골다공증 전문 병원에다가 의뢰하자. 오케이, 좋아. 그럼 그 회사하고 이제 그럼 그 복용량은 어떻게 할 거냐? 또는 그 골다공증 환자들은 수치를 얼마나 우리 정해갈래? 이렇게 했을 때 프로토콜을 짤 때 우리가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골다공증 환자들을 대상하겠다. 네. 그 당신들 세계 최고인데 그런 자존심 좀 상한 이야기지만 골다공증 환자들 대상하지만 뼈 조금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완전 골다공증 환자 대상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마이너스 2.93 아주 골다공증 깊이 들어간 사람들을 대상했고 상대방은 아직 골다공증이 아닙니다. 얘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5부터가 골다공증입니다. 뒤에 점자, 병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하는데 상대방이 자존심 엄청 상하겠죠. 그런데 복용량은 어떻게 할 거냐? 복용량도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공평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용량도 저희들은 우리 하루에 4캡슐
800mg 하루에 4값을 우리 복용할게. 당신들은 하루에 1200mg 복용시켜라. 800대 1200. 그리고 우리는 완전 골다공증 하는 데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세계 최고의 칼슘제가 여러분들 자식들 미국 가면 미국에서 좋은 칼슘제 엄마 아버지 드린다고 선물 사가지고 잘 보세요. 3일 4일 못 먹고 그냥 처방을 먹습니다. 왜? 위장을 상하게 하고 소화가 안 되고 뭐 뼈는 튼튼해지는지 마는지 그건 뭐 뒤 문제고 일단 먹는 것부터 그렇게 불편합니다. 저는 지금 이 생수에 그냥 캡슐 따가지고 그냥 막 마시거든요. 자, 그런데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세계 최고라는 제품이 뼈가 더 나빠진 거예요. 이게 뭐냐? 현상 유지 절대 안 됩니다. 현상 유지 안 됩니다. 계속 뼈가 나빠집니다. 뭘 드시든지 간에.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뼈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현재 의사 처방전, 골다공증, 세계에서 유명한 골다공증 치료 의약품하고 같이 복용합니다. 이 제품하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다 보면 야, 이 제품 먹는데 우리 엄마가 지금 어느 무슨 대학병원에서 골다공증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있는데 그 약과 이 제품하고 같이 먹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같이 먹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납니다. 이게 바로 그 데이터입니다. 이건 단독으로 했을 때고 이건 같이 의사 처방전, 골다공증 의약품과 같이 먹었을 때도 안 올라갑니다. 이게 상대가. 그런데 우리는 저녁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더 올라가거든요. 이것 때문에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다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제약회사들은 기본으로 다 찾아오시는 건 기본이고 세계에서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에이펙스의 천연 나노 기술의 이름이 뭐냐면은 우리가 나노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간단한 제가 용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노가 뭐지? 나노가 뭐지? 이렇습니다. 유기물과 무기물의 경계가 없어지고 수용성, 지용성, 난용성 이런 경계를 다 무너뜨리는 게 나노 기술입니다. 돌멩이가 무기질입니다. 그죠? 유기질이 아니에요. 네. 근데 돌멩이가 이게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려면 체내에서 유기태 거동을 해야 됩니다. 유기물처럼. 그러려면 저희 에펙셀 나노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나노 기술 들어가면 안 돼? 그거는 산에다가 녹여버립니다. 그럼 산을 또 못 빼내잖아요. 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나노 기술은 뭐냐면 무기물과 유기물의 경계가 없어지고 수용성, 지용성, 난용성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약품의 대부분이 난용성, 불용성, 흡수가 다른데 의약품. 그러면 약국에 가면 약이 절벽이 쫙 있어요. 그 약이 전부 우리 에펙셀에 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캡슐도 까고 알약도 다 와서 다시 나노 입자로 쪼개가지고 다 면이보다 더 미세하게 쪼갤 때 손은 파괴시키지 말고 그렇게 입자를 만들어서 4알 먹는 거 하나를 먹고 2알 먹는 거 반알 먹고 이래서 부작용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제2의 소대혁명이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나오자마자 시장 다 실패하는 저희 칼슘이 전 세계 알려놔지면은 일반 제약회사들이 이제 칼슘 생산을 어린이 것입니다. 먹어도 뼈 안 좋아지고 계속 나빠지는데 돈만 없었는데 왜 만들어 팔아? 이 회사 제품이 있는데. 예.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오면 다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 킬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스마트폰에 이 배터리 제가 밤새도록 충전하면 낮에만 쓰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에 저희 나노 기술이 들어가면 리튬이온 폴리입니다. 우리 안텐 회장이 삼성 출신이잖아요. 삼성이 잘하세요. 이 리튬이온 폴리머 이 나노 배터리 나노 안에서 배터리를 만든 수명이 훨씬 길어집니다. 우주 정거장도 그 2만 개 정도 전자 부품들이 6개월밖에 못 가면 박사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이 들어가면 훨씬 수명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기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킬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제품들을 무한대로 창출을 해서 21세기 경제와 과학을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도해 나가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주도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 회사 이름 다 노출시켰어요. 우리가 사기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공공기업, 공공나라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기치려면.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 정병 자료 다 있어요. 다 협상에 있는 자료 다 있고 계약서 다 있어요. 계약하다가 또 중간에 또 협상 깨져가 포기하는 자료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개적으로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여러 군데 이 계약을 해서도 많았죠. 그리고 미국 국방부나 미국 보고서, 예? 화이자, 아메, 인도 시크릿, 워커, 뭐 이런 식으로 러시아 우주센터라든지, 예, 일본에 이렇게 우주선 만드는 데라든지, 독일, 중국, 인도네시아, 이란, 한국, 예, 다 이렇게 뭐 여기도 수도 없겠죠. 한 20년 동안 저희가 해왔으니까 엄청나게 자료가 합출됩니다. 이런 자료들이. 자, 그래서 한번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뭐냐면 포스코하고 저희가 여기 사진에 보시면 여기 이분이 정중량 포스코 회장입니다.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죠. 예, 여기 있는 분 다 핵심 멤버들인데 여기 5분이. 자, 여기 보면 여기 스크린에 요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삼각형이 요겁니다. 전 세계 제철소가 66개국 나라에 한 120개 정도의 제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을 어떻게 하냐, 정중량 회장한테 세계 120개 제철소 중에서 최고 가는 1위 가는 제철소로 만들자, 우리 엑셀 기술로.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 포스코 회장님 앞에 직접 30분 동안 브리핑하는 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밑에서 다 검토한다. 전부 상무 이사급에서 다 검토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마지막 보고서만 자기들 올리지, 회장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직접 30분 동안 브리핑하는 건 없습니다. 포스코에. 저희가 유일하고 30분 브리핑을 하자 해가지고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2시간 40분 했습니다. 그 2시간 40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복도에 나가니까 결제 서류하고 미팅 뒤에 스케줄 잡은 분들이 줄이 안 보여요. 줄이. 예. 그래도 정준 회장님이 중간중간에 아가씨가 쪽지 들고 뒤에 손님 또 기다리고 있다고 쪽지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보더니 이러더라고. 그 다음에 아가씨가 또 한 20분 30분 가게 오니까 그냥 쳐다보지 않아.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2시간 40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포스코를 이렇게 만들자고 해서 이제 4조 3천원 3년 동안 투자 제안서를 저희들이 냈었고요. 자,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 검토 자료에 보시면 엄청난 얘기. 3년 가까이를 검토를 했는데, 물론 돈도 우리가 개발비도 또 실험 비용도 우리가 돈 다 받았어요. 계약 다 하고 했는데, 포스코 창사 이래로 가장 많은 그 새로운 투자 아이템에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이 검토하는데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된 것이 우리 APSL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오래 끌어온 것이 저희 APSL입니다. 저희가 호락호락하게 안 넘어가니까.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빨간 줄로 두껍게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놨는데 여기 글자가 이 글자는 뭐냐면 APSL 나노 원천 기술을 포스코에 공개하라고. 공개할 것 일어났습니다. 대기업이니까 우리 조그마하니까 공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 그런 게 아니고 포스코에 공개할 것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회의록이거든요. 회의록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회의할 때마다 이걸 회의록 작성합니다. 근데 이거는 권호준 회장님이 부사장 때 우리 포항 공장에 방문하시가 실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투자 금액 가지고 이제 밀고 땡기고 계약 조건 밀고 땡기고 할 때 정준장 회장이 권호준 현재 지난번에 그 포스코 회장 권호준 회장님 그때 당시 부사장 이분은 포항 리스트 포스코 과학기술연구소 연구소장 하신 분이 회장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대기업 우리 기술 빼앗으면 되지 왜 아주 정상적으로 공정한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여기 내용 보면은 APSL 나노 원천 기술을 포스코에 공개하라고 이렇게 그날 회의가 포항 공장에서 회의한 내용을 회의로 만들어 우리한테 보내주는 서류예요. 자, 그러고 여기부터 중단됐습니다. 우리 정준 회장하고 할 때는 우리 기술 일체 노출 안 시키고 우리 지분 안 내놓고 그냥 50 자회사 만들어가 포스코를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자. 그때 가져온 게 이 굴입니다. 굴이 포스코 정준회장이 일본서 가져온 일본 기술로 만드는 굴인데 이게 녹이슬가 까맣었는데 입자도 크고 그런데 이걸 에이펙셀이 도대체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 구리를 나노 입자로 만들어 봐 그래서 저희가 이 새까맣게 녹이스러운 구리를 저희가 개발한 나노 기계에 넣었더니 구리 색깔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단면기보다 더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보고 포스코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게 태양광이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산화 니켈도 뒤에 잠깐 나오겠지만 또 그것도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포스박 이렇게 하다가 원천기술 공개하는 바람에 저희가 손을 끊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정말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잘 발전이 안 됐어요. 또 한번 볼게요. IH에서 여러분들 세월로 그 바다에 빠졌을 때 거대한 기중기가 바다에서 그 배를 건져 올립니다. 그게 IH에서 기중기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시멘트를 만드는 거대한 이 장비들, 예, 그리고 이런 좋은 그런 장비들이 다 IH에서 그거 이게 여기가 우주선 엔진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만드는 항공모함도 만드는 그런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 이시카와지마 하리마는 이 회사가 기술진들이 저희 회사 방문해가지고 이게 언제냐면 한 2004년도 14년 전 얘기입니다. 이때 와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시멘트도 실험하고 탄산가스도 하고 유황도 하고 별의별 자기들이 현재 못하는 기술 소재를 가지고 저희하고 실험을 진행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IH에서는 장비 만들고 항공모함 만들고 우주선 만들고 그런 회사예요. 그렇게 우리가 개발한 나노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뒤에다가 메이커를 어떻게 하더라 메이드 인 자펜 해가지고 IHI사 마크를 찍어가 전 세계 이 나노 장비를 팔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 장비 팔면 안 되잖아요. 소재를 팔아야죠. 일본 당신들은 왜 소재만 파느냐? 원천에서 삼성이 좀 주지. 왜 소재만 삼성에 계속 공급하느냐? 이거거든요. 우리도 소재만 공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술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회사 포항에 방문하시면 우리 회사 공장에 방이 굉장히 많아요. 장비가 다 쪼개가 들어가, 방마다 들어가서 한 사람이 전체 기술을 하는 사람 우리 공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한번 볼게요. 또 미국의 투자 정권에서 인던 시큐리티가 나노기술 에이펙셀의 나노기술 사업에 5억 달러 투자했다. 한 6천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포항에 나노단지 만들자. 각 산업 분야에 나노단지 만들자 했는데 우리 주식, 본사 주식 안 내놓고 예. 그리고 이제 5억 달러 투자해서 나노단지 만들자 이렇게 박성호 포항시장하고 이제 조슈아 인던 시큐리티 회장하고 그다음에 상장 미국의 상장 나스닥 상장 전문가고 이런 팀들하고 포항에 그 박성호 시장 저희 김천가 사는 키가 작아 조그마하게 천사의 천사 정말 세상 때가 70세가 넘으신 분인데 세상 때가 하나도 안 묻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보는 눈이 정확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좋은 분인 줄 알고 소개를 해서 우리 회사에 좀 높은 자리 좀 맞춰가지고 회사 쫙 발전시켜보자고 모셔가잖아요. 그 사람 좋아하고요. 내가 볼 땐 도둑놈상인데 근데 그 사람 시계 해보니까 길병원에 한 200억 투자 딱 끌어오더라고 바로요. 그런데 바로 우리 지분 본사 지분 요구합니다. 그분 내가 이렇게 실력자지 않느냐. 근데 나한테 지분을 몇 프로 주겠느냐. 이렇게 바로 그런 해석을 하더라. 그럼 바로 나오시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노단지 만들자고 이렇게 이제 해박스 다 하고 이렇게 시청에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돈을 딱 내놓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야 5억 달러나 투자하는데 본사 경영권도 우리가 확보 안 하고 5억 달러를 어떻게 외국에 투자할 수 있느냐. 본사 경영권 51%를 요구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중단이 됐거든요. 51%나 0.1%를 저희가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지키고 온 거예요. 0.1% 내놓으면 1% 내놓으면 빼앗는 방법 만 가지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천재 대표님 대단한 거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일본의 본체 장비 매출 1위 업체입니다. 여기 보면 본체 분야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최대 실적을 올리고 삼성이든 LG든 롯데든 유한양이든 전자반도체나 의약품이나 화장품 분야에서 가장 미세하게 만드는 에어제트밀입니다. 이걸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파는 회사예요. 이 회사 오카모토 사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제안한 내용이고요. 여기 이 내용에 보시면 한국에서 수입해서 우리 나노장비를 수입해서 세계를 향해서 사업을 전개하자. 그리고 나노입자를 분쇄 제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기들이 볼 때 불가능하고 건식 나노 분쇄기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용 소재들이 나노 사이즈까지 입자가 작게 만든다면 제로 분야에서는 눈에 띄게 놀라운 변형이 일어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신의 오카모토 사장이 제안한 경우인데 우리에서 3번 찾았어요. 일본에 넘어와서 일본으로 2번씩 다시 싸워요. 3번에 찾아오고 그 사람이 다 돌려보내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암에서 우리 암에서 잘 아시죠? 미국 암에서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품 분야하고 이런 분야에서 이제 세계 최고 화장품 회사로 이제 진행하고 또 어떤 칼슘제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재판이 걸렸을 때 무조건 미국 미시간 주법에 따라야 한다. 재판 걸리면. 근데 저희가 시작 따기 전에 이런 비밀 유지 계약서에다가 여기다 우리가 서면 여기 보면 상대방의 서면 딱 해.